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연우라고 합니다. 저는 시리아에서 태어났고 한국으로 귀화한 한국 사람입니다. 시리아는 중동 지역에 위치한 나라로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내전이 시작되며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부군과 반군 간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고 국제적인 개입과 극단주의 무장 단체의 등장으로 전쟁은 장기화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수백만 명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시리아에 있을 때 저는 그냥 평범하게 꿈꾸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다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이제 전쟁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시리아를 떠났고 저희도 집이 없어지고 매일매일 어떻게 생존해야 할지 고민이었죠. 내전이 장기화되면서 시리아 정부는 젊은 남성들에게 군 복무를 강요했고 많은 사람들이 징집을 피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피난을 떠났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국경을 넘어 이웃 국가로 향하거나 난민 캠프에 의지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18살이기 때문에 저도 진집 대상이 되었고 잡히면 풀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시리아를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사실 군대를 가면 같은 국민들하고 싸워야 되고 같은 국민을 향해서 총을 드는 것도 끔찍했습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약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국외로 탈출했고 이들 중 많은 이들이 튀르키예, 레바논, 요르단 등 인근 국가의 난민 캠프에 머물렀습니다. 난민 캠프는 주거, 식량, 의료 서비스 등 생존에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지만 자원이 부족해 어려운 생활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군은 헬기를 사용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게 됐어요. 저는 이제 도망가는 과정이 가장 기억 남고 가장 끔찍했던 것들이 그때 많이 보게 되었어요. 살아남는 게 사실 기적이에요. 저희가 이제 물건 카드를 드렸는데 실제로 필요했던 물건과 그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했던 거는 여권입니다. 신원 확인하기 위해 여권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른 나라에 입국할 때도 필요하고 그 나라에 입국하고 나서 거기서 이동을 하거나 거기서 필요한 것들이 다 여권이랑 관련이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을 챙겼습니다. 쉽게 이렇게 구매를 하거나 사용하기에 조금 힘들어서 저는 약을 두 번째로 골랐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자격증이거든요. 보여주어도 이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자격증들이어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있더라도 증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 있는 나라는 나라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여서 시리아 같은 경우는 굳이 가져올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갈아입을 옷, 그 나라의 뭐 추운 나라인지 더운 나라인지에 따라서 그 필요한 옷만 가지고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건이랑 양말도 마찬가지예요. 옷이랑 같이 이렇게 필요한 것만큼만 챙겨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도 중요한데요. 생존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긴급한 상황, 이동하기 위해서도 현금이 필요합니다. 집 문서도 중요한데요. 전쟁 끝나고 나서 사실 누구 집인지는 알 수 없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 문서는 이 집은 내 집이라는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어서 그거를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담요는 정말로 뭐 길에서 며칠 동안 잠을 자거나 공항 입국장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요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자 같은 경우는 물과 같이 가능하면 쉽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휴대폰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어서 휴대폰 꼭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으로 이제 귀화를 하시게 된 거잖아요. 결심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셨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환대를 너무 많이 해줬고 그 환대를 덕분에 이 한국을 사랑하게 됐어요. 주변 친구들이라든지 주변 가족들이라든지 다 한국인들이어서 나도 한국인이 돼야 된다는 그때는 결심했어요. 왜냐면 실제로 내가 시리아 국적을 가지고 뭐 소속감이라든지 도대체 내가 어디 소속하냐 이런 질문을 항상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귀화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귀화 후에 제주도에 정착을 하시게 됐잖아요. 그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같은 나라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시리아랑 똑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구 반대편으로 왔는데 똑같이 살아야 할까?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고 해서 제주를 선택하게 됐어요. 제주도에서 그 나오미 센터를 운영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센터를 세우게 된 계기와 거기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저도 난민이었고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행하면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실제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서 정착하신 분들이신 거죠? 네, 저희 나오미 센터에서는 난민 인정을 받은 분들도 지원 물론 하고요. 난민 인정을 아직 받진 않은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 신청자분들이 이제 대부분 많은데요. 난민 신청을 하게 되면 난민 인정 받을 때까지는 기간이 되게 깁니다. 그 기간 동안 지원이 필요하고 그 지원하는 센터가 이렇게 필요하게 돼서 저희가 이런 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동들은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부터 학교 끝나고 나서 한국어라든지 방과 후 같은 경우는 다 저희 센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성을 갖고 계시잖아요. 특별한 의미가 혹시 있나요? 귀화를 하고 나서 성씨를 결정할 때 제 고향처럼 느끼는 지역이 제주에 있기 때문에 저는 제주라씨로 정하게 되었고요. 저를 보고 뿌리를 잊지 말라 옛날 성을 가지고 첫 글자 빼서 이제 라씨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국 사람처럼 장면서에 가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좀 혹시 어려웠던 점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언어가 가장 어려웠던 거고요. 그리고 문화 차이가 어려웠던 거예요. 언어는 뭐 살면서 배울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언어랑 문화가 안 될 때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딜 가도 이 사회에서 어울리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없을 때는 고립되어 있는 느낌이 항상 들 수밖에 없어요. 나연우 씨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갈 곳이 없을 때 그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정말 많은 것들이 배웠습니다.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방식, 한국 문화라든지 한국어도 물론이고 그분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나연우 씨의 꿈과 목표가 혹시 있으신가요? 이 아이들 관련 교육이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교육이 이제 보장될 수 있도록 저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인도적 지원은 물리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심리적으로 물리적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인도적 지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작은 진절이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